여러분은 지금 내 몸을 살리는 고기를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을 드시고 계십니까? 65세가 넘었다는 것은 우리 몸의 시계가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엇이든 잘 소화하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늘 제가 그 무서운 진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5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우리 박순자 어르신은 평소에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자꾸 뒷목이 뻣뻣뻣하고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압 수치가 무려 170을 넘나들고 있었고 혈당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매일 산을 타는데 왜 이럴까요? 하고요. 제가 어르신의 평소 식단을 꼼꼼히 여쭤봤더니 바로 거기에서 범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손주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늘 냉장고에 소시지와 햄을 쟁여두셨고 아이들이 남긴 고기 반찬이 아깝다고 매일 끼니마다 드셨던 겁니다. 어르신은 그게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65세 이후의 우리 몸은 이런 고기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라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이 나이가 들면 기운이 빠져서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소화되지 못한 기름기가 혈관 속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마치 끈적한 풀처럼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배가 좀 더부룩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 혈관은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름진 고기와 짠 가공육을 계속 드시면 혈관벽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두풀어 오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후에 잘못된 육류 섭취를 고집할 경우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32%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뇨가 악화될 위험은 무려 40%나 치솟지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특정 가공육을 암을 유발하는 1군 위험물질로 분류했을 정도로 노년기의 잘못된 고기 선택은 내 몸속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손주들 먹이려고 산 그 맛있는 고기들이 내 몸을 이렇게 망치고 있었다니 하고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박순자 어르신처럼 건강해지려고 먹은 고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서 당장 퇴출해야 할 위험한 고기 4가지와 그 자리를 대신 채워줄 생명의 고기 4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공감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보람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4가지 독약 같은 고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안 드셔도 병원 갈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냉장고에서 가장 먼저 퇴출해야 할 것은 베이컨과 햄 같은 가공육입니다. 아침 식사로 노릇하게 구운 베이컨 한두 장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고기가 아니라 나트륨 덩어리라고 보셔야 합니다. 베이컨 100g에는 나트륨이 무려 14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루에 권장하는 양이 2000mg인데 베이컨 몇 장만으로 이미 하루치를 다 채워버리는 셈이죠.
65세가 넘으면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고 뻣뻣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가면 혈관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시작입니다. 또한 가공육을 예쁜 분홍색으로 만드는 아질산 나트륨은 고온에서 가열하면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독소로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간과 신장이 이 독소를 어느 정도 걸러내지만 노년기에는 그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독소가 고스란히 몸에 쌓여 암세포를 키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당장 멈춰야 할 음식은 돈가스처럼 기름에 튀긴 고기입니다. 바삭바삭한 식감 때문에 손주들과 함께 즐겨 드셨겠지만 65세 이후에는 치명적입니다. 기름의 온도가 180도를 넘어가면 그 구조가 변하면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 속에 들어가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폭발적으로 올리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산화 지질이라는 물질입니다. 뜨거운 기름에 고기가 튀겨질 때 생기는 이 성분은 혈관벽에 강력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이 염증은 심근경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실제로 튀긴 고기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48%나 더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는 달콤한 양념에 재운 갈비나 불고기입니다. 부드러워서 씹기 좋다고 자주 드시는 이 양념육은 당뇨 환자에게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설탕과 고기가 만나서 열을 받으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췌장이 망가지면 혈당 조절은 불가능해집니다. 양념육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당화 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 수치가 1%만 높아져도 실명이나 신장투석 같은 무서운 당뇨 합병증 위험이 30% 이상 커집니다. 게다가 양념 속에 과도한 설탕과 소금은 혈압까지 동시에 올리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는 이별해야 할 고기는 바로 삼겹살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이지만 65세가 넘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삼겹살은 전체의 80%가 지방이고 그중 대부분이 혈관을 막는 포화지방입니다. 이 지방들은 혈관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플라크라는 찌꺼기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찌꺼기가 혈관을 좁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 툭 떨어져 나가 뇌나 심장의 얇은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또한 삼겹살 같은 붉은 고기를 드시면 장내 세균이 이를 분해하며 티마오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콜레스테롤 약을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22%나 높입니다. 삼겹살은 여러분의 간에도 기름을 끼게 만들어 지방간과 당뇨를 동시에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제가 이 4가지 고기의 위험성을 설명해 드리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햄과 주말마다 가족들과 먹던 양념갈비가 본인의 혈압과 혈당을 올린 진짜 범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지금 바로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평소에 베이컨이나 삼겹살을 즐겨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친척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 몸을 병들게 했던 위험한 고기들을 보며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빠져나가는 근육을 다시 꽉 채워줄 진짜 생명의 고기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야 할 것은 바로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퍽퍽해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65세 이후에 이보다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이 23g이나 들어있는데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류신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류신은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핵심 스위치입니다. 65세가 넘으면 근육이 1년에 1%씩 저절로 사라지는데 이를 방치하면 결국 기운이 없어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비극이 생깁니다. 하지만 닭가슴살을 꾸준히 드시면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체중 1kg당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한 어르신들이 3개월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생명의 고기는 오리 백숙입니다. 오리고기는 기름이 많아서 피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오리 기름은 보석과도 같습니다. 오리에는 올리브유에 풍부한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가득합니다. 삼겹살의 기름이 혈관을 막는다면 오리의 기름은 오히려 혈관 속 나쁜 찌꺼기를 씻어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리를 불판에 구워 드시면 그 좋은 기름이 고온에서 변질되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물에 넣고 푹 끓인 백숙으로 드셔야 합니다. 기름기를 걷어낸 따뜻한 오리 국물과 부드러운 살코기는 어르신들의 혈관 건강과 기력 회복에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소고기 중에서도 지방이 거의 없는 홍두깨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고기를 드실 때 마블링이 화려한 부위만 찾으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홍두깨살은 소의 뒷다리 쪽 살코기로 단백질은 풍부하면서도 지방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꼭 필요한 철분과 비타민 B12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 고기 속의 영양소를 흡수하기가 참 힘들어지는데 이 때문에 어르신 빈혈이 자주 발생합니다. 빈혈이 생기면 뇌에 산소 부족해져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2.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홍두깨살을 약한 불에 천천히 구워 드시는 것만으로도 치매와 빈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의 대표인 고등어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음식이 바로 이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DHA와 혈관염진을 잡아주는 EPA가 영양제 한 알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뇌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매일 조금씩 사라지지만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를 쌩쌩하게 지켜주는 고등어는 어르신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식품입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나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을 괴롭히던 뒷목의 통증이 사라지고 등산을 할 때도 숨이 훨씬 덜 차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고등어나 닭가슴살이 맛없게 느껴질까봐 걱정하셨지만 조리법을 바꾸니 오히려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고기를 먹느냐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찾아내어 전달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우리 박순자 어르신께 직접 짜드렸던 하루 식단표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로는 고등어 구이 반마리를 꼭 챙겨 드십시오. 왜냐하면 밤새 잠들어 있던 뇌세포를 깨우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아침에 섭취했을 때 뇌 혈류를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기름에 튀기지 말고 그릴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담백하게 구워서 채소 반찬과 함께 드시면 혈당 걱정 없는 완벽한 아침이 됩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을 곁들인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오후 시간에 밀려오는 피로를 막고 근육에 지속적인 단백질 영양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닭가슴살 100g을 결대로 부드럽게 찢어서 양상추나 오이와 함께 드세요. 시중에 파는 달콤한 드레싱 대신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혈관 염증까지 잡아주는 보약 같은 점심 식사가 완성됩니다. 퍽퍽함이 걱정되신다면 살짝 삶은 뒤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훨씬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오후 6시쯤에 오리백숙이나 소고기 홍두깨살 구이로 든든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빠져나가는 근육을 보수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가 바로 질 좋은 살코기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리는 기름을 걷어낸 맑은 국물 위주로 드시고 소고기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약한 불에 살짝만 익혀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공백을 확실히 두어 최소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수치가 충분히 낮아지고 안정되어야 혈관 속 염증이 사라지고 몸속에 쌓인 나쁜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셨다면 다음날 아침 6시나 7시까지는 따뜻한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혈당 조절과 혈관 청소의 핵심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적당할까요? 여러분의 체중 1kg당 단백질 1.2에서 1.5g을 드시는 것이 노년기 건강의 정석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고기나 생선을 합쳐서 대략 300g에서 400g 정도 섭취하시면 적당합니다. 이 양을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눠서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것이 근육을 유지하고 힘을 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리하실 때는 무조건 삶거나 찌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고온에서 고기를 굽거나 튀길 때 생기는 발암물질과 혈관 독소인 최종당화 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기는 삶고 생선은 찌거나 졸여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맛이 너무 심심하다면 소금이나 설탕 대신 마늘이나 생강, 허브를 충분히 활용해 풍미를 높이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간이 안 된 고기와 생선이 무슨 맛이냐며 힘들어 하셨지만 딱 2주가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니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체중이 적당히 조절되면서 무릎 통증까지 씻은 듯이 줄어들었다고 기뻐하셨지요. 여러분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닭가슴살과 고등어를 장바구니에 담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이 건강한 식단 루틴을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실천이라는 다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아주 튼튼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긴 시간 함께 달려온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마음속에 꼭 저장해야 할 3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베이컨이나 삼겹살처럼 혈관을 막고 염증을 키우는 고기는 오늘부로 멀리하고 닭가슴살과 고등어처럼 내 몸을 살리는 단백질로 식탁을 채우십시오. 둘째, 튀기거나 직화로 굽는 대신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내 몸의 독소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셋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는 작은 습관이 100세까지 내 2발로 걷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제가 대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순자 어르신의 뒷이야기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3개월이 지난 뒤 어르신은 다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발걸음부터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셨지요.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170까지 치솟았던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위험했던 혈당 수치도 약을 늘리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조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얼굴색이 맑아지셨고 자꾸만 빠지던 다리 근육의 탄력이 붙어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해도 전혀 숨이 차지 않는다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되찾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그 답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이컨 대신 고등어를 선택하고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을 삶기로 마음먹은 그 결심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니며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약 처방전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에 다 바꾸기 어렵다면 하나씩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이번 주에는 가공육을 끊어보고 다음 주에는 고등어를 한 토막 더 구워보는 식으로 천천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결과로 보답할 것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이제 주변 친구분들 사이에서 건강 전도사로 불린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식단의 기적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두 번째 인생을 즐겁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도 박순자 어르신처럼 건강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따뜻한 조언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켰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지금 그 길을 잘 걷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